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례신학교의 한인 학생회장이신 이동우 전도사님을 화상 토대석에 모시고 계례신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가 방학 중이라 한국에 계신다고요? 네네, 지금 방학을 중이어가지고 이제 가족들 방문차에 한국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이 몇 시신가요? 한국에? 여기는 아침 8시 45분 됐습니다. 8시. 오늘 아침 일 시작하기 전이신가요? 네네, 지금 이제 오전에 보통 이제 9시부터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저는 이제 시간을 냈어요. 그러시군요. 오늘 아침 날씨 어떠셔요? 여기 한국은 지금 여름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인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몇 주 전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이제 선선하고 한낮에만 좀 덥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교포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지금 뭐 네. 한국에 방문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숫자로만 생각을 하면 네.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한데 이제 한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인구 밀도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하루에 1000명 후반대 2000명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굉장히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은 갑자기 확 번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은 그런 이유로 그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그게 대부분 지역에 다 최고 단계로 이미 격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예전에 셧다운 했을 때 분위기와 거의 좀 비슷하게 그래요.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생활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예. 이제 뭐 어디 외식을 한번 하러 나갈 수도 없고 예. 네,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전사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례신학교 올해 이제 한인 학생회장을 섬기게 된 이동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은 이제 그 168년 전통의 계렛신학교의 한인 핵사장님으로 그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전사님을 계렛신학교의 한인 학생회장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많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삶을 변화를 했는데, 전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간증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1대 신앙인이고 예. 모태 신앙이 아니었고 저는 20살에 세례를 받고 바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청소년 시기를 이제 중국하고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좀 어려서부터 그런 삶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또 아, 내가 내 삶을 공헌해서 이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했는데 이제 뉴질랜드 유학하는 중에 이제 교인분들의 도움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지를 좀 보게 되어서 예. 그때 이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일, 물론 많은 직업들이 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지만
예,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예, 이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사님은 그 뉴질랜드로 고등학교도 유학을 가네요. 네네, 중학교는 중국에서 졸업을 하였고요. 아, 고등학교는 중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하셨군요. 예, 네네. 그러셨네요. 예,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갈등이 있으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교로 가셨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네. 학교를 선택하게 되신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나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크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녔었기 때문에, 예, 뭐 무슨 교단이 있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뉴질랜드에서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서, 네, 자연스럽게 당연히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가게 되고, 가기로 제가 선택을 했고, 네. 예. 그 길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또 이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모태신앙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네. 전사님 이제 그런 경우 아니셔요. 네, 아닙니다. 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중학교 하시고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하시고 이제 한국에 신학교 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시게 됐는데 네. 특별히 우리 시카고에 있는 계례신학교를 선택하게 된 어떤 동기나 인도하심이 있으셨나요? 네, 일단 저는 한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 하고 또 군복무 문제도 이제 하게 되고 하면서 좀 유학이 좀 늦어지게 됐는데 이미 그 전에 제 신학교 동기들이나 이제 학교들을 선택해서 간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뭐 서부든 동부든 중부든 이제 여러 군데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친구들의 상황이 조금 저에게 영향을 좀 많이 주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게렛을 특별히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 간의 그런 연계성이 네, 그 다른 신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게렛 신학교가 좀 학교가 주체가 돼서 잘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에게는 많이 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유학을 오게 된 계기도 그런 목회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왔기 때문에 예, 어떠한 학문적인 그런 공부만 전념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개 교회들과 또 그 지역의 교회들과 이렇게 좀 연계성이 많이 있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게레 신학교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신학교를 선택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네, 아무래도 그 일리노이주에 대한 복지가 제가 이제 아내와 자녀가 있어서 아, 네, 좀 그리고 타 주에 비해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선택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예,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학생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가족들의 생활을 마음에 이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팩터가 그게 되셨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례신학교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말씀드렸던 이제 168년의 8년 전통을 가진 학교고, 특별히 이제 감리교의 아주 전통적인 학교인데, 이 학교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게레 신학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1853년에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서는 그 감리교 계통 신학교로는 이제 가장 처음 생긴 신학교이고요. 예.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그 부지 안에 있어요,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의 그런 시설면이나 그런 걸로는 노스웨스턴 부지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그리고 이 게레신학교가 그 처음에 그런 1853년에 게렛 성경신학교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게렛 비블리컬 인스티튜트로 시작이 돼서 예, 그 1885년에 시카고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기관과 그 합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관 자체가 좀 여성 목회, 예, 또 지역사회 목회 이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지로 설립된 기관과 이제 합치게 되면서 예, 지금의 형태를 조금 띠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처럼 그런 여성 목회자 양성, 뭐 또 그런 종교나 그런 종교는 이제 인종이나 그런 성별을 그런 초월해서 예, 이제 그 기독교 리더십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자세가 그 예, 애티튜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굉장히 다방면으로 또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을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MDP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그런 MA 그 인문학 석사 계열이죠. 그런 쪽에서 뭐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 목회적 돌봄, 뭐 기독교 교육, 뭐 상담 이런 분야로 상세하게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학문적인 소양을 제공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또 박사 과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앞으로의 교회에 있어서 그런 리더십들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게레신학교가 그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 목회자들하고 흑인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많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사님은 그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요. 전사님 그 한국 신학교하고 미국 신학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이제 다당면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건 아주 특별히 다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신학교는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주가 된 예, 신학교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동남아나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이제 한국 문화적 특성이나 이런 것 상에서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제 대다수가 한국인들로 구성된 곳이고 미국 신학교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건 당연히 미국이고 당연히 한국이니까는 너무 당연한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서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또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예. 그 나의 신앙에 대한 지경이나 이제 그 신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신학교와 미국 신학교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다양화된 인종 가운데 또 다양화된 언어나 문화 배경 가운데 신학이 여기서는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그 한국 내에 우리 민족끼리 있는 일이니까 조금 네, 네, 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의 역사 깊은 게레 신학교의 한인 학생회장으로 섬겨 계시는 이동호 전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사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학생 출신인데요. 그 우리 유학생들한테 이제 제일 그 관심이 있는 거는 비자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이 OPT라든지 아니면 CPT라든지 네, GA1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들 상당히 관심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죠. 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게레 신학교의 그 spiritual life, 그 영적인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아카데미하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라이프가 이제 이런 이제 수반하게 되겠는데, 전선님이 보실 때 그 이런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학교에서는 얼마큼 지원해 주나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입학을 하고 이제 예. 1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아, 그 코로나로 학교가 클로즈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바는 나눠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좀 이제 얘기들을 들은 바를 조금 이제 나눠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학교가 오픈됐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매주 이제 채플이 정해진 정규 채플이 있어서 네, 그 채플 안에서 어, 학생들이 같이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가자마자 이제 한인 주간 체프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 말한 그런 다양성의 배경 안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류가 그 안에서 조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들이 있고 또 커뮤니티 라이프에 대해서는 어, 학교 측에서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주최해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이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은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뭐 에이시안 아프리칸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커뮤니티를 학교에서 결성을 하고 또 담당 교수님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아, 네, 그러니까 유학생이고 또 에이시안이나 그런 마이너리티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아, 학교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한인 학생회라는 거가 있는 것 자체도 제가 듣기로는 좀 요즘은 좀 희귀한 일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시네요. 유학생들이 많이 감수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끼리끼리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커뮤니티를 인정을 해주고 또 같이 운영에 항상 신경 써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은 그 학교의 그 장학제도나 네. 또 그 학비 같은 건 어떻던가요?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약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레신학교 선택한 이유를 아까 이제 각 학교들과 각 교회들과 연계를 이제 잘 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제 처음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은 이제 필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각 교회에 나가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해줍니다, 학생들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례를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시, 또 네네. 그리고 감리교 교단 자체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장학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도 이제 학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네, 그래서 학교 자체의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또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장학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 학비나 생활비 면들을 조금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 필드 에듀케이션 이런 이제 과목을 두고 네네. 지도교에 나가서 봉사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교로 봐서는 이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험도 쌓고 또 생활비 보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양적인 맞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아까 그 결혼을 했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사모님 그럼 이제 같이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아내와 아들 다 이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으시군요. 예. 네네. 하나님의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네.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전사님 우리 젊은 세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를 나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맞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고 같은 트렌드를 이제 겪어가는데 전도사님께서 보실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부서가 청년부였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에게는 항상 숙제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배경은 이제 저도 역사적 사료들로만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돌이켜보면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음.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추가를 하고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도 많이 접목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교회들을 운영하려고 그런 연구나 노력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문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그 격차는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뭔가 젊은이들을 뭐 그런 흥미로운 요소들로 이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마음이 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복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 예.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느끼기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도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옛날에 비하면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많이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 젊은이들도 사실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고, 사실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 사망 원인이 자살이 제일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굉장들을 받고 있는 얘기예요. 그 삶 안에서.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존재인데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과연 진짜 나의 삶에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이 젊은이들이 과연 가지고 있나라는 게 제 물음표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려면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사실 이 증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단기간에 젊은이들이 갑자기 올 것 같진 않고요. 먼저 음. 기성세대 안에 그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 노력들 또 회복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도 어,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십들을 좀 잘 많이 길러내서 그 교회 안에서 먼저 주체적인 기성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는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매력적인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과 별로 다름이 없으니까 그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예, 맞습니다. 예, 차라리 우리가 순수한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될 때 더 강한 힘이 있지 않을까 저 이제 그렇게 생각되죠. 전사의 말씀하신 동의를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학위를 여기서 이제 마치시는데 앞으로 이제 젊은 목회자나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학교에 강의를 하실지 그런데 앞으로의 그 전선님의 비전이나 또 소망이 있다면 좀 쉐어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회복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저의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저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어, 양육하고 또 키워내는 일에 이제 헌신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부분인 건데, 목회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데, 어, 이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가 다르고 저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가 다르고 조금 이제 그런 목회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미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체계적인 목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약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감리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웨슬리에 좀 빗대자면은 웨슬리는 이 목회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의사가 병 고치는 일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의사들이 의대를 나오고 그런 레지던트를 마치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 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 과연 이제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런 의사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자격을 갖춘 채로 졸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아직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들을 길러내고 또 이 리더십들이 교회와 선교지와 기독교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관 세팅 같은 거를 좀 하는 일들을 미래에 좀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그게 저의 비전이고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도 그러면 감리교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보다는 아내가 먼저 교회 다녔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아내들이 이제 먼저 신앙에 엔게이지 하시고 이제 남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셨군요. 우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못다한 이야기 시카고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소망이나 위로의 메시지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장이나 삶이나 모든 생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그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기와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죽되겠지, 어가는 삶이 나겠지라는 소망의 분들에 넘치기 이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역사 깊은 시카고의 게렛 신학교 한인 학생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동우 전사님 화상 초대석에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사님 바쁘신 시간에 초대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남은 방학 기간 잘 마치시고 시카고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